인생 좀 망했나? 나 이제 좀 큰일 난 거 아닌가? 시골에 가면 좀 구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만큼 못 해내는 게 너무 이걸 그쵸, 못 그쵸. 이겨가지고 이게. 네, 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오늘은 리틀 타네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구독자 1000명 안 될 때부터 몰래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분명히 이분 나중에 책 내실 것 같다. 그리고 책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언이 맞았어. 왜 저는 그때 보면서 진짜 대리 만족을 많이 했었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전형적인 삶을 살아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랑은 완전 다른 트랙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뭐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남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딱 그런 삶을 이성적인 삶을 제가 못 가본 길을 가시는 분이라서 가지 않은 길. 네, 가지 않은 네. 길, 네, 못 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라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틀 타네님을 만나게 되신 영상이 물론 이제 뭐 영국 관련된 영상도 있지만 이거일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취업, 연애, 결혼을 포기했다. 이런 영상으로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진짜 포기하신 거예요? 그때는 진짜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때 진짜 저는 백수였고 유튜브 구독자가 그때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베댓에 보면 저희는 이걸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로 했어요라고 적혀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적어서 댓글이 한 개도 안 달렸을 때라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귀촌에 처음 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약간 나는 은퇴했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인생이 진짜 뜻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유튜브가 갑자기 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때로는 좋기도 하다. 뜻하지 않은 행운도 올 때가 있다. 네.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의외의 행복을 찾았죠. 정말 제2의 인생이 열린 느낌?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시골에 이제 귀촌을 할 때에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약간 예상은 하지 않으셨어요? 나 설마 귀촌 유튜버로 떡상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아니 사실 오기 전에는 이제 내려오면서는 약간 이제 귀촌 브이로그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내려오긴 했어요. 네. 그런데 유튜브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저희는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 데까지 쉽지 않더라고요. 수익화가 되는 데까지. 네네. 1년 넘게 걸려서 사실 그때 저희가 그 목표가 뭐였냐면 3년 안에 10,000명 모으자였어요. 네.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으신 거 아니에요? 완전 현실적이죠. 꿈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현실 가능성. 현실주의예요 저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TJ. ISTJ. 네, 저는 계획하고 네, 그런 형. 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연애, 뭐 결혼, 취업 이런 거를 포기를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뭔가 굉장히 힘듦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렇게 힘드셨나요, 살면서? 사실 제가 막 좀 열심히 살긴 했거든요. 20대 때부터. 네. 제가 이제 막 성악을 했어요. 서울예고에서. 근데 이제 대학에 뚝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인생의 청사진을 막 그리잖아요. 그 전에 막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음대를 가서 유학을 갔다 와서 음악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틀어졌는데 사실 저는 그게 실패라기보다는 좀 다른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긍정적이야. 왜냐면 제가 성악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이제 이거를 공부를 4년인 5년씩 했지만 좀 부담이 되고 있었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계속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어른들이 이게 계속 앞에 이렇게 살 수 있으면서 경로를 계속 보여주니까 저는 그거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삐끗하니까 저는 근데 그 넘어진 게 오히려 이게 여기서 혹시 나한테 타임아웃 하라는 뜻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로 훌쩍 떠났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도 가고 그러면서 좀 제 예상치 못하게 다양하게 외국을 돌면서 살았어요. 인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막 흙집 짓는 데도 가고 영국에서 석사도 하면서 막 자충우돌 막 우당탕탕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20대 때를. 그러면서
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때를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너무 특이하다. 사실 이제 저는 20대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대학 가서 취준하고 취업하고 끝났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놀지도 못했고 뭐 중간중간 당연히 뭐 해외에도 뭐 여행도 갔다 오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탐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어른들이 열어주는 그 길,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여주는 그 미래를 보면서 그게 그냥 정답이겠거니 하고 그쵸. 제 길을 찾으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되게 인생 한 2회차, 3회차 되는 것처럼. 아니 근데 막 제가 막 현명하거나 막 뭔가 막 미리 막 미래를 막 예측하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뛰어드는 편이거든요. 저는 돌다리를 잘 두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이게 뭐 남동생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남동생은 좀 돌다리를 막 엄청 많이 두들겨 보고 조심스럽게 건너는 편인데 그러면 이제 실수도 잘 안 하고 실패도 잘 안 하지만 네. 그러다 기회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저는 일단 안 두드려보고 막 건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후회와 이제 그 대가를 나중에 받죠.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고 막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격 탓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우리가 되게 살면서 많이 잊고 있는 게 실패를 해야 사실은 배우는 거잖아요. 물론 남의 실패를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되겠다는 거를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저는 가슴 깊게 성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여러 시도와 어떤 뭐 실패도 있었고 진짜 좌충우돌이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영상 콘텐츠들도 그렇게 또 그런 깊이가 느껴져서 또 좀 다른 귀촌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게 저도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20대 때 힘들게 보내고 그래서 조금 뭐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싶다 내지는 나는 세상이 정해준 뭐 결혼, 취업, 연애 이런 거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그게 꼭 귀촌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뭐 해외에 취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도시에서 백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딱 굳이 그렇게 귀촌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귀촌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 제가 도시에서 그렇게 살면서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도시에서는 좀 제가 쫓아야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네네. 제가 근데 계속 쫓으면 잡히지 않는 걸 계속 쫓는 그런 삶이어서 제가 많이 지치고 좀 건강도 많이 안 좋았었고 그래서 좀 그때 느낀 게 난 좀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뭐 자연하고 제가 너무 멀어졌다고 느꼈어요. 그때 자연하고 교감이 필요하고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좀 나에 대해서 좀 사색도 하고 명상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예, 저만의 이제 저에 대한 좀 깊은 고뇌가 좀 필요했다고 하나? 네. 지금 뭐 비건이시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강이나 막 자연 원리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없었어요. 진짜요? 네. 원래부터 되게 있으셨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많은 생각이 이제 깊게 막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비건이 됐고 그냥 네 저희는 생활처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귀촌을 하게 된 거는 진짜 좀 그 모두에게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제 때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저한테는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예. 뭔가 거기서 한번 삶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럼 뭐 주변에 누가 귀촌을 뭐 성공적으로 했다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죠. 그냥 하신 거예요? 예, 저 그때 제가 이제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안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막 떠들고 다니던 때였어요. 막 떠들면서 나는 유튜버가 될 거야. 왜냐면 다른 게 잘 되는 게 없어. 아 진짜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막 다 힘들 때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다들 유튜브 한다고 난리치던 때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 물고기 중에 하나로서 이제 나도 유튜버가 될 거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때였는데 잘 안 됐어요. 사실 유튜버가. 동생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내 컨텐츠가 신선하지가 않다. 그래서 뭘 하면 신선할까 하는데 이제 사실 뭔가 일이 일어날 때 하나의 요소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이렇게 결합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딱 그 모든 게 합쳐지던 때 나는 여기에 지쳐 있고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고 근데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콘텐츠가 필요하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너 그럼 귀촌하면 어때? 너 어차피 집에만 처박혀서 사는데 시골에 간다고 뭐 달라질 게 있니? 시골에 가면은 네 정원이나 마당이라도 있잖니?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아 이거다. 난 지금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귀촌했어요. 아, 어머님이 정말. 이 기획자시네. 그 딱 한마디 그 약간 임계점에 달았을 그 딱 끌게 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조언. 너 귀촌해보면 어떠냐? 시골에 한번 살아보면 어떠냐? 근데 그거 듣고 제가 진짜 한 달? 고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바로 가서 집 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후회가 시작됐죠. 언제나 그렇듯이.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시고 어머니 잠깐 아니, 어머님 같이 오셨는데 네. 원래 어머님이 시골 생활을 해보신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시골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 네 가고 막 이렇게 삶도 거기서 살아보시고 이래가지고 좀 아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네. 딸이 지금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를 저 우성으로 아셨나 봐. 네, 어머니들은 근데 가끔 딸들 보면 뭐가 필요한지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엄마니까. 엄마들은 알잖아요. 근데 딸들은 네. 아니야, 네.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왠지 제가 그 말을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 운명이죠, 뭐. 네. 예. 그곳으로 갈 운명이었구나. 그러면은 귀촌 생활에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 사람들한테 이래서 진짜 귀촌을 하면 네.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한번 귀촌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 경우를 들어보자면 저가 원래 좀 화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세상 지금 편안하고 온화해 보이시는데 많이 오. 정화가 됐어요. 원래 제가 왜 화가 많았냐면 저도 원래 화가 많은 애가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네. 때는 좀 그랬는데 이게 제 뜻대로 안 되는 거 인생이 좀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분노? 왠지 그냥 화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네. 그래서 제가 막 그땐 그냥 짜증도 많고 좀 화가 많았어요. 그 말에 진짜 공감을 하는 음. 게 사실 저도 이렇게 화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나한테 누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내 생각만큼 못 해내는 게 너무 이걸 그쵸, 못 그쵸. 이겨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는 건데 자신한테 그러셨군요. 화가 나는 거지. 아 맞아요, 자신. 왜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체력은 왜 이거밖에 안 네, 되면 왜 이거밖에 못하고 다른 애들은 막 100가지, 200가지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왜 하나만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네. 나자빠질까? 아,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시골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뭔가 제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읽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 텃밭을 가꾸든지 정원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유튜브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고 제 손에 쥐어진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직접 스스로 읽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어느새 보니까 제가 제 일상을 직접 내 손으로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한 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 만족감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큰 사회적인 성취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그냥 내가 나를 세우는 성취들을 조금씩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화도 좀 괜찮고 그렇죠, 좀 그렇죠. 평온해지고 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같은 자존감이 거 많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진짜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맨날 그렇게 갈아엎어요. 뭐 이 촬영 스튜디오도 갈아엎고 뭘 갈아엎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성취감을 엄청나게 느끼거든요. 그죠. 그 작은 성취를 일상 속에서 계속 느껴야 사람이 그 외부에서 성취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계속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맞아요. 네, 사회로부터 성취를 얻으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 자기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를 이루면은 그게 사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뭔가를 다 뜻대로 안 될 때 특히 막 왜 집 막 가구 바꾸시고 여러분 혹시 막 갈아엎고 이러신 분도 계신가요? 근데 저희도 이제 굉장히 막 자주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게 맞아요. 내 손으로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 듣다가 저도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약간 자연에서 사는 게 괜찮으시고
그런 일상을 내가 좀 내 손으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귀촌을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쵸. 뭐 내 인생이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좀 나 좀 망했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기분에 빠질 때 있잖아요. 네. 내 인생 좀 망했나? 나 이제 좀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럴 때 시골에 가면 좀 구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사라진다. 이렇게도 사라진다.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 삶에. 의외로. 네. 그런 걸 자연에 이제 들어가 살다 보면 그 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 약간 그 막 문숙 선생님 이런 분이랑 좀 대화하는 느낌. 너무 아니 그러면은 네. 왜 이제 살다 보면 저 영상에서도 많이 봤는데 네. 막 뭐 수도 터지고 막 뭐 막 고장 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예상치 못한 돈도 되게 많이 쓰게 되고 맞아요.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빡센데 단점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 어떤 게 단점이라고 느끼세요? 단점이 이런 게 단점이죠. 이제 인프라가 없으니까 다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 손으로. 그리고 막 비싸거든요. 사람을 부르면.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나. 인건비도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못 오시니까. 그래서 직접 막 자기 손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없다. 그죠. 주변에 그 사람이 없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네, 혼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외로움을 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또 그게 어찌 보면 또 괜찮으세요? 장점이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그 인프라가 없으면 막 자기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능력치가 그러면 올라가는구나. 예, 그러면은 막 이거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내가 생각보다 뭐든지 할 수 있네.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가 생기는 이런 작은 것들이지만 네. 스스로 막 뭔가 고치고 네. 또 이거 실패하더라도 네.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서 얻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좀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 같고요. 좀 강해지는 것 같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외로울 수도 있는데 그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좀 저 자신한테 더 엄청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되게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좀 내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면의 성장이 좀 있고 그리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외로울 때는 올라오면 돼요. 서울에 오면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서 부산에서 맞아요. 서울까지 KTX 타면은 뭐 몇 시간, 4시간 정도 걸리나요? 네. 너무 가깝잖아요. 맞아요. 예, 그냥 서울 올라가서 하루 이틀 놀고 내려가면 돼요. 네. 그럼 또 무섭진 않아요. 저는 좀 그 안전에 대한 게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네. 무서워가지고 첫날 너무 웃긴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삐비비비비 이러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주변 둘러보고 막 사람이 들어오려고 한 줄 알고 그냥 근데 알아보니까 그 현관문에 건전지가 다 있더라고요. 혼자 난리친 거예요. 도어락에 건전지가 네, 없어서 네. 알림이었어. 그래서 그때 약간 내가 너무 오버했다. 내가 과민하게 이제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한번 일 겪고 나서부터는 별로 걱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서울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 이상한 사람도 더 많아. 그리고 아. 접근성이 너무 다 좋아.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시골은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그러면 적겠죠? 네. 있는 그리고 이제 거죠, 누가 뭔가? 있는지 좀 다 파악이 되고 서로 아니까. 네, 그래서 좀 맞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혼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외로울 수도 있고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맞아요. 우리가 너무 치여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 치여 살다 보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자꾸 있으면 나 내면 좀 집중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좀 더 나한테 집중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장점으로 느껴지고 그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솔직하게 대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제 뭐 막 아까 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20대를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다 할 수 없겠다는 느낌에 젖어서 그냥 나 연애도 결혼도 뭐 취직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시골에 가신 다음에 생각이 좀 달라지셨어요?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저는 사실 연애, 결혼, 취업 이제는 오히려 더 열린 마음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그리고 뭐 연애나 결혼은 진짜 전 좀 신기한 게
결혼은 어떤 거죠? 결혼이 뭐죠? 결혼이요? 네. 글쎄 뭘까요 결혼이? 그래서 되게 애매하지 결혼이 않아요? 뭘까요? 네. 뭘까요? 어떤 대답을 해야 왜 지금? 대답해 주셔야죠. 아니 근데 저는 결혼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예,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니까. 만족해요. 예. 좋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사랑하는 사람 예.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예.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생기면 예. 하는 거죠. 음. 너무 쉬운 문제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네. 굉장히 배려랑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저도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이제 상대방을 정말 딱 존중해주고 그의 생활방 그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준비. 네. 근데 저도 인간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 지금도 계속 연습 중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약간 한 명 인간으로서 온전히 저 자신이 이제 존재하고 그리고 제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수 있으니까 네. 상대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단 제가 줄 수 있는 상태여야지 제가 누구랑 있든지 항상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지금도 그 연습 중인 것 같아요. 제 사람답게 살려는 그 기본적인 생활 방식 같은 것도 노력 중인 거죠. 배우고 좀 혼자서도 이제 충만할 수 있게 내적인 수양을 한다고 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간다. 흘러갈 수 있게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되게 심플하네요.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나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경향이 맞아, 있는데 일부러 찾잖아요. 네, 일부러 네. 찾아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발견하면 결혼하는 거지만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또 별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맞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저 혼자서도 팍팍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하지만 뭐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또 좀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너무 먼 미래는 생각 안 하잖아요. 또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어차피 계획해봤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약간 이 생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꽤 지나왔잖아요. 20대를. 네. 어머, 네. 꽤 이제 오랜 옛날이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다면은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런 마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애써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실 저는 항상 옛날을 돌아볼 때 뭐 아쉬운 점이나 후회하는 점이나 뭐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할 때 저는 한 개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때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실패랑 실수들이 다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살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나 다 아마 실패와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넘어지고 막 문이 닫히고 그 절망감이 기회인 것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진짜 와닿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막 긴 인생을 산 건 아닌데 진짜 그게 기회더라고요. 기회고 뭐 변화할 수 있는 계기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신 분들은 그 행복을 그 젊음을 막 이렇게 누리면 되겠지만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때가 지금 기회다. 다시 에너지 충전하면 나중에는 그냥 정말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 작가님도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을 이제 너무너무 재밌게 잘 쓰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혹시 있으세요? 네. 우리는 꼭 무엇인가가 되지 않아도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일 수 있다. 완벽하거나 특별하거나 독보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나만의 세계에서 나만의 일을 하며 나만의 속도로 성장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분명 인생의 끝에는 어딘가 도달해 있지 않을까? 먼저 인생을 살아낸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처럼 말이다. 요 구절을 와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또 그리고 또 제가 꼽은 구절도 있어요. 네. 이것도 읽어주세요. 말 많은 소녀 구독자분들에게 저희 잘 듣는 회원님들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우리 회원님들에게 네, 회원. 네, 뭔가 해주고 싶으신 말씀 혹은 책 홍보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좋은 채널에 네, 등장하게 돼서 등장했대. 등장. 네. 좋은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아유, 저도요. 이런 소중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지쳐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작은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좀 하루에 작은 휴식을 원하신다면 책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네, 리틀 탄의 작가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어요. 녹록지 않은 20대를 보내고 또 30대에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귀촌이라는 선택을 하셔서 또 너무나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고 계신 모습에서 저도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고 오늘 또 이렇게 직접 약간 시골에 있는 분을 이렇게 딱 옮겨와가지고 여기 너무 도시적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조금 이 그림이 재밌기도 한 것 같은데 너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원님들 모두 잘 자요. 안녕.